올해보다 내년이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올해는 좋았으니까. 네, 그쵸. 예, 경기가 좋았다는 것만큼 불황의 확률을 높이는 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이제 대표 수요들이 30대, 40대 직장인, 뭐 맞벌이 부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지금 해도 될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 초에 제가 이 월북카페 와서 맞아요. 사라 그랬는데 그때 맞아요. 매사라고 이제 제가 하셨어요.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그때는 어떻게 쥐어짜면 대출이 나왔어요.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능력자 아니고는 그러니까 부모님 찬스 또는 처가 찬스를 쓰지 않고서는 돈을 빌릴 데가 없어진 건데 그러니까 돈 자체를 빌릴 수가 없게 된 거니까 여기서 사라는 말은 저는 능력자면 사라라는 말하고 동일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뭐 우리가 봄에 찍었잖아요. 네. 그때 네. 그날 때랑 지금 6개월, 7개월 지난 다음을 생각해보면 가격도 뭐 너무 많이 올랐지만 네, 사실은 그쵸.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지역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가 1, 2년을 놓고 보면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으면 참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금리는 괜찮은 금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지금은 일단 대출받기도 너무 어렵고 결국 2금융권 가야 되는 건데 네. 그것도 참 금리가 2금융권 가는 순간 네, 엄청 확 뛰잖아요. 뛰죠. 또 세금과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은 사도 되겠죠. 대출이 그래. 가능하다면. 그러나 정말 영끌하고 2금융권 가야 되고 정말 심지어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써야 된다면 이건 정말 네, 좀 장난이 위험하지 아니거든요.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출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대출로 집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무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지역에 네. 자금 조달 내역서를 봤거든요. 네. 101만 개 정도를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4년 전부터 이제 점점 네, 확대됐죠. 네. 그래서 4년 전은 서울 위시한 일부 지역이었고요. 규제 지역들이었어요. 예, 규제 지역들 위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4년 전 2018년하고 2021년 지금 한 3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 달라진 점들이 서울 기준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는데 그때는 그냥 널널했어요. 그냥 대출 그렇죠. 은행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차입 적혀 있는데 보면 장인, 장모, 부모, 형제, 삼촌 엄청 부럽더라고요. 야, 나 집 살 때 몇천 몇억을 저렇게 빌려줄 수 있는 금리 물론 진짜. 신고해야 되니까 4.4% 아마 받으셨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정도의 중요성의 사실 거래잖아요. 신용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 간에 4인 간의 신용 대출을 그렇게 만기가 없는 수천만 원 혹은 수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집을 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정상적인 서울은 대출로 불가능하죠. 15억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맞아요. 이제 중간값이 11억 얼마고 평균값이 12억인 걸로 이번에 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12억 넘어도 사실 LTV가 20%로 줄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주택시장이라는 게 정말 이 규제는 결국 두 가지 선택을 강요하더라고요. 집을 살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위험한 그런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만 이게 무슨 짓인지. 저는 정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초조함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임대차 3법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의도는 선할지 모르지만 결과가 잘못되고 악하다면 이걸 좀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여서 그러게요. 결국 내년 3월 대선까지는 이런 국면이 이어진다고 보면 거래 절벽은 지속되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거래 절벽 이슈 있잖아요. 거래 없더라고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난달인가에 서울에서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거래됐더라고요. 하루 10건이면 한 달에 300건인가요? 거의 역대급. 적어도 1000건 정도 아니었나요? 적은 게 1000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도 하고,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확률인데 저는 오를 확률이 한 80, 90%는 된다고 봅니다. 80에서 90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나머지 10에서 20%가 궁금하실 텐데 외부 충격, 경제 위기. 사실 아무리 좋은 경제 여건이라고 해도 10에서 20% 정도의 불황의 확률은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불황의 씨앗이 사실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강력한 불황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실 그때는 충격을 안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특히 서울 같은 곳은 우리 그 수출 대기업과 금융 종사자들이 많은, 그 물론 전문직도 많으시지만 네, 아무튼 서울의 그 3대 경제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 비유에 불과합니다만 일단 강남대로랑 테헤란로 그 T자가 우리나라 가장 큰 클러스터고 거의 한 100만이 넘는 그런 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이 또 T자이긴 한데 이제 세종로에서 쭉 내려오다가 을지로에서 빠져나가는 그 또 T자. 거기도 또 한 50에서 80만 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일자인데 여의도에서 마포까지를 보면 또 한 30에서 50만 사이라고 보여지는 이 세 가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모여있는 플랫폼 또는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쪽 대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그 광화문과 여의도 쪽은 금융 환경에 되게 예민한 산업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고 좀 보여지고, 반대로 T자로 만들어져 있는 뭐 강남, 테헤란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 클러스터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뭐 불황에도 견뎌내는 힘들은 오히려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만, 또 이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성장 산업은 불황에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불황에도 사람들은 그렇죠. 성장하는 산업에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전통 산업이나 금융 산업은 아무래도 좀 경기 탄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일단 10에서 20% 정도 외부에서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뭐 추상적 가능성이지만 그런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올해보다 내년이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올해는 좋았으니까. 그렇죠. 예, 경기가 좋았다는 것만큼 불황의 확률을 높이는 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제 생각에는 내년이 올해보다는 못한 장이다. 왜? 불황의 확률은 있다. 근데 하락한다라고 말하려니까 나머지 이제 8에서 90% 정도의 긍정적 요인들, 뭐 예를 들어서 공급 부족은 여전히 지속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입주 전력인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더 나가서 금리 올라간다 말은 많지만 이게 이 정도 오르는 걸 갖고 금리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나 싶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 금리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2% 초반이에요. 10년 만기 국고금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제도 환경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더 나올 수 있는 규제가 있는가? 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나올 악재가 더 있나?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뭐 종부세도 정말 이번에 엄청나게 때렸고, 양도세도 엄청 세고, 여기다가 뭐 각종 또 전세 관련돼 있는 자금대출 이런 게 더 나왔는데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을 거스를 정도의 규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옛날 종부세 위헌 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합산 뭐 개별 이거 이슈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주 정말 굉장히 이 논란이 될 만한 정도의 규제가 아니고서는 더 나올 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면 결국 저는 뭐 내년도 탄력은 올해보다 못하다 건 동의. 근데 오른다. 이거는 뭐 그렇게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리스크보다는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년 그러니까 시장이 위험하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떨어질 수 있는 거, 오를 수 있는 게 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봐서는 특별한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 거의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네, 뭐 이제 예측하지 못한 게 뭔가 이렇게 물으시면 금리는 일단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금리 올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10년물 국고금리가 2% 초반 2.1 정도, 미국도 그렇게 금리 오른다 그랬는데 지금 10년 국고 1.6. 야, 이 정도 금리 레벨은 지난 10년간 보면 역사상 최저금리 레벨에 가까운데 여전히 이걸 뭐 여기서 많이 올라야 문제가 될 텐데 미국 기준으로 해서 3%, 우리 기준으로 해서 3.5 정도를 봐야 될 텐데, 그런 게 올라면 우리가 모르는 데서 어떤 충격이 와야 되는 거죠. 좀 전에 이제 금리 얘기를 하셨었는데, 얼마 전에 금리 또 1%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상징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로금리 끝났다 막 이런 말도 나왔고, 지금은 부채, 이제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대출의 절대 금액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일반 가게에서 받는 충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맞는 말인데, 좀,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체의 가계 대출 총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주택금융공사를 관련돼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이쪽 관련돼 있는 대출이 한 2할 정도 돼요.
그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의 절반 정도가 주금공 관련 대출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은 40% 50%니까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산다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8할이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또는 변동금리 대출이 아니면 만기가 짧은 대출일 수 있고요. 네. 그 대출 금리들은 지난 1년 사이 이미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리 한 100bp는 올랐을 겁니다. 대부분. 예, 근데 올해가 작년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거죠. 금리 오른다고 부동산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들이 주장해서 저도 금리 오르면 부동산 빠진다 동의. 근데 저는 한 5% 오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일부의 분들은 금리 1% 오르면 뭐 안 된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작년부터 올해 사이 금리가 체감 금리는 1% 혹은 그러니까 단기 대출 금리는 1% 이상 올랐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상승률이 높고 12월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2002년 카드 버블 이후 전국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올해 신기록 세우는 해인데 2002년 카드 위기 때 상승률입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금리가 그렇게 상승한 게 더구나 변동금리는 바로바로 시장금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도 그렇죠. 억제를 못한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라는 것을 금리 오르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몇 %까지 오르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나라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10년물 국고금리가 2.1인데 그게 3.5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도 고민해 보겠어요. 근데 작년에 1%였잖아요. 그냥 조금 무조건 오르기만 하면 큰일 난다. 예.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1%였으니까 동이 올랐죠. 네. 50bp, 70bp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 정도 레벨이 지난 10년간 평균 역사적 최저 금리 레벨인데 여기서 얼마를 오른다고 그렇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저는 그걸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금리 오르면 부동산 안 된다. 동의. 근데 얼마? 라고도 이야기해달라.